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겸업 끝났고 이제 고용인 들어갑니다. 152페이지. 자, 고용인이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고용인. 고용인이란 것은 소속공인 중개사.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개보조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첫째 시간에 배웠던 개념 잡아 드릴게요. 소속공인 중개사란 것은 개업공인 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로서 기억나요? 네. 자, 이분들은 중개 업무 직접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 그리고 현장 안내 같은 보조 업무도 할 수가 있다. 그랬고, 이제 보조원은 공인 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이 취업했죠? 네. 중개 업무 못하고 보조 업무는 똑같이 할 수 있죠? 네. 이건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개 업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건 원래 개공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소공이 할 수 있고, 또 확인 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또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이런 것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보조원은 해, 못해? 자, 이건 첫째 시간에 공부했죠? 그럼 이 시간에는 공통점하고 차이점 이거 공부한 거예요. 소공하고 보조원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뭐냐 이거 그거 공부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둘의 공통점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다 배웠던 내용이고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봐요. 이분들은 반드시 직원으로 고용해 써야 됩니까?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둬도 되고 안 둬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둘 다 고용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명이든 100명이든 관계없죠? 그럼 둘 다 고용하거나 종료하면 신고해야 될까? 고용하면 무슨 신고? 고용 신고를 해야 되고 종료되면 종료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업무 개시 전까지.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들어봐. 이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는 10일. 그럼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개공에게, 사장에게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잘 봐봐. 고용신고할 때 소속공인 중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서 할까요?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용 신고할 때 소공 자격증 있잖아요. 보조는 없지만 네. 고용 신고할 때 소공 자격증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왜? 그래, 확인 서류야. 확인 서류? 네. 확인 서류? 네. 확인 서류? 네. 그러면 고용인, 저 소공이나 보조원을 애국인으로 고용해 쓸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격 사유 없다는 서류를 첨부해서 하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둘 다 이중 소속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양쪽에 취업하지 말라. 공통점. 둘 다 결격 사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둘 다 공통점. 둘 다 비밀 준수 뭐가 있어요? 네. 둘 다 있죠? 네. 언제까지 비밀 준수하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안 죽으면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죠? 비밀 준수 계속 해야 돼요. 공통점이죠? 둘 다 초과 보수 이런 거 받으면 돼, 안 돼? 금지 행위. 하지 말라는 금지 행위도 공통점. 자, 이제 공통점은 대충 이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차이점 한번 봐볼게요. 차이점은 보조는 같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죠. 또 여기는 중개 업무하고 못하고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개 업무 할 때 이거 계약서 쓸 때 사장하고 같이 서명하고 날인할 의무가 있어요. 날인 의무가 있어. 보조원은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 등록 인장? 관청에다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한 인장을 써야 돼. 그래서 인장 등록 의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교육. 자, 서공은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중개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 있죠? 여기는 직무 교육이 있고 또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예? 품위 유지 의무. 누가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서공. 그러니까 서공은 술 먹고 비틀거리면 안 돼요. 근데 보조는 네. 그러니까 이래 비틀거리고 싶으면 지금 빨리 자격 취득하면 못하니까 품위 지켜야 되니까. 됐어요? 네. 또 행정처분이 있어요. 서공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행정처분 제도가 있어요. 보조는 이런 게 있겠어요? 없어요. 징역 벌금은 있지만 등록 취소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중개사법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신고를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원래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공이 대행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 계략적으로 한번 봤어요? 네. 앞으로 배워갈 내용도 있고 배운 내용도 있고 그래요.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들어두면 돼요. 어차피 배워갈 내용들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차이점이니까 한번 쭉 읽어두세요. 그러면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한번 보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그렇지? 우리는 이제 합격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멍크 체크. 그렇지? 자, 152페이지 양가로 1번 고용인 의 있습니까? 네.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의 두 줄만 적으세요. 자, 개공은 고용이란 개공에 고용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거기까지. 자, 의만 적어서 밑에 안 봐도 돼요. 됐어요? 예. 자,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고용인 유형 나와 있습니까? 네. 첫째 줄만 적으세요. 서공하고 누가 있다? 보조. 거기만 적어주면 돼요. 나머지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그 큰 2번 고용 관련 사항 나와 있습니까? 네. 예, 거기 첫째 줄.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고용인 고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사항 아니다. 이 말은 둘 수 있다. 이 뜻은. 같은 말이에요. 공통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첫째 줄은 고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것도 뭐다? 공통점. 여기는 다 공통점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그것도 공통점. 둘 다. 됐죠? 네. 그러면 양가로 2번. 세 줄 밑 적으세요. 동그라미. 개공은 소공 보조를 고용한 경우는 언제까지? 그 앞에다 넣으라 그랬어요. 늦게 오신 분. 늦게 오신 분들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이 단어를 넣으세요. 고용 신고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넣었어요? 예. 그러면 소공은 무슨 교육 받도록 하더라고요? 실무 교육. 보조는 예, 교육 받도록 하고 나서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 여백에다가 뭐 적으라고 했죠? 자, 늦게 오신 분만 적으세요.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렇게 적으세요. 안 적혀 주신 분만 적으세요.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적었습니까? 네.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이렇게 적으세요.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적었습니까?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하고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적었어요? 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나와 있는데, 세 번째 후단, 소공 공인 중에 자격 확인 요청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내가 잘못 말했어요? 예,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소공 공인 중개사 자격 확인 요청 네 번째 줄. 자, 아까 소공 자격증은 제출 서류라고 했어요. 확인. 거기 밑에 보세요. 확인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여백 나와 있어요? 거기다 또 뭘 적어. 이건 다 적어야 돼. 1, 2월 달에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 다 바뀐 내용이거든요. 자, 이 경우 찾았어요? 아니, 적었어요? 네. 그 여백에다 적었어요. 동그라미 2번 밑에 여백이 있잖아요.
예, 조금 길어. 아주 길지는 않은데 조금 길어. 여백 확보하라고. 이 경우 적었습니까? 네.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이렇게 적으세요.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적었습니까? 네. 거기까지 적었죠? 네. 애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애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이제 소공인이나 보조원을 애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애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여기까지 적었어요? 네.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이 앞주 배운 거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직접 관청에서 확인 들어가고 외국인들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결격사유 없다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이거 위반하면 고용신고 위반하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나와 있죠? 이쪽 권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154페이지는 전부 차이점들이요. 154페이지는 전부 차이점. 자, 교육. 자, 동그라미 1번 소공 동그라미. 소공은 첫째 줄 후단. 무슨 교육? 그 단어만 체크하세요. 뭐 1년 이내 이건 나중에 다 배우니까. 일단 소공은 무슨 교육? 거기만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번 보조원은 두 번째 줄 직무교육 동그라미. 보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 그러면 공통점이에요. 차이점. 차이점. 자, 그 다음에 큰 3번. 고용인 업무 범위 나와 있어요? 네. 이거 다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가리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따라서부터 밑줄 보세요. 따라서. 소공은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그럼 보조는 밑줄 안 거도 이거 해 못해? 못해. 보조는 밑줄 안 거도 돼. 정반대야.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현행법은 당해 중개행위란 소공은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누구하고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장하고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해. 이렇게 차이점. 그럼 동그라미 3번 세 줄 다 밑줄 보세요. 소공은 무슨 유지? 의미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업무. 맞죠? 두 번째 줄 인장 등록. 세 번째 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나와 있어요? 네. 그럼 보조는 해 못해? 못해. 그러면 이제 예방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예방교육은 공통점이겠어요? 차이점이겠어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이 오른쪽 도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공부해도 돼요. 무슨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방교육. 공통점입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은 이 정도 정리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표 밑에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났어요? 이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례 형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칠판을 봐주세요. 자, 1, 2월 달에는 민사 책임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네. 자, 지금은 다 할 거예요. 셋 다 할 거라고.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다 할 겁니다. 자, 민사 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해요?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나와 있고 행정 책임을 행정처분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형사 책임을 양벌규정, 징역벌금을 말합니다. 형사 책임이란 걸 징역벌금. 이제 이거 양쪽 다 벌을 반달해서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직원들이 고용인들이 잘못하면 개공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셋 다 질 수도 있고 일부만 질 수도 있어요. 민사 책임 질 수도 있고 행정 형사 책임 다 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고용인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개공이 다 책임을 지겠어요? 아니겠죠.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그렇습니다. 무슨 행위만?
모든 행위를 책임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고 친 것까지 책임진 게 아니라 무슨 행위? 그럼 여기서 업무는 무슨 업무? 중개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근데 업무상 행위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 있죠. 중개 업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이건 뭘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판례. 오, 좋아. 자, 다시 뭔네? 판례. 오, 좋아. 자,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로 공부하라. 이 판례도 시험 자주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밑줄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무상에 의한 판례가 15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양가로 1번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 판단. 제목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그어야 돼. 끝까지 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개공 후 고용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용인 행위가 무슨 업무상 행위해야 된다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 판례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시험 자주 나와요.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 동그라미. 자, 객관적이라는 단어. 외형상 객관적 동그라미 쳐놨어요? 객관적으로 고용인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그와 관련된 것이라 보일 때는 행위자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하지 않는다. 않는다 밑줄. 자,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보는 동 책임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 뭘 해석한다? 그래서 그 부연 설명 따라서 보조원이 계약금을 뭐 했다? 횡령 동그라미. 자, 횡령한 경우도 중개 업무로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중개란 것은 물건을 알선해 준 게 중개죠. 그런데 돈을 갖고 날랐다. 횡령했다는 것은 중개가 아니죠. 근데 중개 업무로 봐버린다는 거지. 판례에서는. 왜 그래? 왜? 그래야만 의뢰인들이 보호가 되잖아요. 개공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보조원이 계약금 갖고 도망가도 사장이 개공이 책임을 져야 돼. 업무상 행위로 보지 않으면 사장 책임지려고 하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지지. 그러니까 판례에서는 뭐냐면 중개 업무가 아니어도 중개 업무로 보고 있어. 뭐가 관련되면? 계약과 관련되면 다 중개 업무로 봐버려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뢰인. 그러니까 횡령도 중개 업무로 봐버린다는 거지. 계약과 관련된 횡령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확대 해석해서 의뢰인들을 보호시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지문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 시험이 자주 나와요.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156페이지 양가로 2번 나와 있어요? 두 줄만 몇 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서공 보조원 후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자, 이게 법 조문이야. 이 조문이 사람 죽이는 거지. 개공한테는 사람 죽이는 거야. 모든 행위라고 했습니까? 업무상 행위. 그 옆에다 적어. 모든 행위 X. 그러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 없는 건 사장이 책임 안 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본다 동그라미. 그럼 민법에서 본다, 추정한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추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본다고 나왔어요? 본다. 추정 X입니다. 자, 법 조문을 가지고 출제하면 그 두 가지가 출제야. 모든 행위 틀리고 추정한다 틀리고. 법 조문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바꿔서 출제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조항 하나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개공한테는. 그죠? 네. 의뢰인들은 좋은 거고 개공한테는 죽이는 거고.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자, 책임이 양가로 1번 무슨 책임?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자, 뒷페이지. 양가로 2번 무슨 책임? 행정책임. 이거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양가로 3번 무슨 책임? 양벌구정 또는 징역벌금 이걸 말해요. 이제 이거 셋 다 오늘 다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게 사례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져. 자, 그럼 이제 민사책임부터 들어갈게요. 책은 조금 이따 봐도 돼. 내가 밑줄 그어줄 테니까 어디로 보면 돼? 어떻게? 그렇지. 좋아. 다 합격권에 진입했어 지금. 이제 수석이냐 차석이냐 그 문제예요. 자,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 고용인. 그럼 고용인 소공하고 보조원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중개 업무를 하는 도중에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얼마 정도 끼쳤을 것 같아요? 1억 끼쳤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1억이란 돈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청구할 수는 있어. 근데 돈이 없는데 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에 끼친 거하고 똑같아요. 사장이. 손에 직원이 끼쳤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공동으로. 그러면 얼마씩 청구해야 돼요? 1억씩. 각각 1억씩? 네. 5천 5천 아니고? 아니에요. 왜? 만약에 5천 5천씩 하면 여기서는 5천은 배상을 해주는데 여기는 못 해주면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요. 각각 1억씩입니다. 그렇다고 2억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이든지 1억을 받아내면 돼. 그러면 둘이 연대 책임진다는 소리죠? 네. 이걸 부진적 연대라고 그래요. 부진적 연대 책임 관계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원 때문에 사장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이라고 해서 해야 됩니까?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야 돼요.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무과실이란 말은 감독상 무과실. 무슨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 아무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사고 터지면 배상 책임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사장은 책임져야 돼. 사장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직원을 잘 고용해야 돼, 잘못 고용해야 돼? 잘 고용해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사람 마음을. 운에 맡겨야지.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제 개공이 돈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배상을 해줬다 가정을 해봐. 1억을. 그럼 누구 때문에 지금 배상을 해준 거예요? 고용인. 그럼 고용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구상한다 그래, 구상. 구상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내가 갚아줬으니까 갚아라. 구상한다. 구상권.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공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그럼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사고 쳤을 때. 네.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을 배상해줬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보증기관에서는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 개공에 들어가. 보험 든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이렇게 구상 들어가고 개공은 직원에게 이렇게 구상 들어가는 거지. 직접 직원에게 구상한 게 아니고 개공.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민사책임이에요. 그죠? 그러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건 무과실. 됐어요? 네. 부진적 연대책임, 구상권 이런 단어를 공부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거기다가 멍크. 체크. 그렇지. 157페이지. 좋았어요. 야, 동그라미 1번 무과실 책임 있어요? 네. 세 줄만 몇 줄 거세요. 자, 서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간주되므로 고용이 위반행위 한 경우 개공에게 뭐가 없어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연대 책임져.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봐. 개공이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직원하고 연대 책임 지겠어요? 안 돼? 그건 안 져. 아니 직원이 1억 배상해 주잖아요. 그러면 직원은 연대 책임 안 져? 그럼 직원은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 어? 잘 좀 하지 그래? 네. 당장 잘려. 그래야 또 열받아 죽겠는데. 아, 아주 좋았어요. 자, 달리 생각해 놔야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에서 두 번째 그러나 밑에 보세요. 그러나 동그라미 1번 밑에 두 번째 그러나 찾았어요? 네. 개공 행위로 행위를 고용인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개공 행위에 대해서 고용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그거 이해됐어요? 네. 네. 밑줄 꺼놓으시고 자 동그라미 2번 제목이 뭐예요? 개공인 중개사와 고용인의 부진적 연대 책임.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란 단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그 진적 연대, 부진적 연대 이런 게 나눠지거든요. 그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부진적 연대 책임 단어만 익혀두세요. 연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에서 두 번째 또한 찾았어요? 네. 그럼 이쪽 와서 손해를 입은 거래 당사자는 개공 후 무슨 기관? 보증기관 동그라미.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도 있다. 나와 있어요? 네. 칠판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구상권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네. 단어만 익혀두시면 돼요. 두 번째 줄 구상권. 갚아라 할 수가 있다. 끝. 그 다음에 이제 행정책임하고 형사책임 이건 같이 설명 들어갈 거예요. 같이 설명 들어갈 건데 잘 봐보세요.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굽니까요? 고용인. 이제 일을 좀 시켜봤어요. 계공이 계약 딱 체결해 놓고 계약 끝나면 이제 중개보수 달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직원에게 보수 받아오너라 그랬어요. 중개보수. 계약 끝내줬으니까 보수, 법정 보수가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 받아오너라 그랬는데 이 직원이 가서 300을 받아왔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냥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렇지. 자, 그렇죠? 도장도 찍어줘? 해줬어요. 그럼 이제 초과 보수를 받으면 이건 제재를 알아야 돼. 우리 중개사법에서 초과 보수 못 받게 돼 있죠? 네. 개공이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에 임의적 취소. 네. 그리고 이건 업무정지도 돼.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알려면 벌칙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럼 이제 행정책임이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고, 형사책임이라는 것이 징역 벌금을 의미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제 행정책임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복잡하니까 일단 보조만 할게요. 소공은 자격 정지거든요. 그것까지 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보조는 행정처분이란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보조인이 초과 보수 받았어도 보조에게는 처분이 없어. 징역 벌금은 있어도 보조는 처분 없다고. 등록 취소 이런 건. 그러면 이제 고용인의 행위는 누구 행위로 봐? 그럼 개공이 초과 보수 받은 거고 같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 때문에? 고용인 때문에. 그럼 이건 또 업무정지도 되거든요. 등록 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은 잘못이 없어도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보조원 때문에. 보조원이 어떤 행위에 했냐에 따라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네. 이게 행정책임이요. 행정책임 끝. 그럼 형사책임 들어갈게요. 행사책임은 뭐라 했어요? 징역하고 벌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조원이 초과 보수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러면 보조원에게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징역 벌금은 보조원에게도 들어가.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자기는 잘못이 없었죠? 네. 그럼 보조원 때문에 벌금형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1천만 원 이하면 여기도 1천만 원 이하. 여기가 3천만 원이면 여기도 3천만 원 이하. 됐어요? 네. 그럼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법에서 뭐라 하냐면 그럼 여기가 징역 받아도 여기는 징역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받아봤자 벌금이에요. 여기가 벌금이어도 벌금. 받아봤자 벌금인데 선고될 수도 있고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안 떨어져. 관리 감독을 잘하면. 뭘 잘하면? 그러면 이 형사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아까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은? 감독 잘하면 책임이 없어. 못했을 때만 쳐. 그러니까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안 내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 말이에요. 양쪽 다 벌을 받는다 해서 무슨 거죠? 무슨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좋아. 그러니까 사장은 벌금 부과될 수 있다. 이걸 형사 책임 받을 수 있다. 됐어요? 네. 감독 잘하면 벌금 안 내리죠? 네. 이양하는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늘 결격사유 배웠으니까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개공 본인이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결격사유라고 했죠? 네.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네. 그러면 결격사유가 되면 아까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기억나요? 네. 그럼 벌금 받으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는 소리죠? 네. 근데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게 판례야. 본인이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 그러면 직원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등록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무조건 등록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애우면 안 돼. 벌금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저것까지 알아야 돼. 저쪽에 이제 판례입니다. 맞네.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직원 때문에 개공은 돈으로 배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없다? 아, 그러면 직원을 잘 둬야 돼, 잘못 둬야 돼? 그 말이야, 바로 그 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것까지만 내면 관계가 없는데, 자, 그 형사 책임 있잖아요. 저기다가 자격 취소 갖다 붙이고, 결격 사유 갖다 붙이고, 금지행위 갖다 붙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 안 해져? 그러면 어려워져, 문제가. 이선까지만 내도 괜찮겠는데, 여기다가 저 뒤에서 자격 취소 사유 배우고, 금지행위 갖다 배우고, 결격 사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믹서를 해 놓으면 수험생들이 이제 정신 못 차려. 이거 생각해야지, 저거 생각하지. 결격 사유 생각하다 보면 또 저거 생각하고. 이게 회전이 머리 회전이 빨리빨리 안 돼. 왜? 우리 인간은 알파고가 아니다. 그렇죠? 알파고는 잘하잖아요. 뭐 바둑 탁 분석해서. 인간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밖에 없어. 연습. 자, 몇 줄 볼게요. 끝났어요. 자, 158페이지 양가로 2번 행정책임 나와 있어요? 네. 세 줄만 몇 줄 보면 돼. 고용인의 행위가, 직원의 행위가 이 법 행위를 구성해 행정처분 사유, 즉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인은 처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 개공이 등록 취소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그 질문 있어요?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 보조는 처분할 게 없잖아요. 네. 사장이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3번 무슨 책임? 형사 책임. 동그라미 1번 있어요? 네. 세 줄 몇 줄. 이거 법 조문이에요. 개공이 고용한 소공 보조원이 업무에 관하여 행정 형벌, 징역, 즉 징역 벌금에 해당 위반 행위할 때 그 행위자, 직원을 벌한 후에 사장에 대해서도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것까지 거기 밑줄 그었어요. 이 내용이죠? 방금 세 줄 이거요. 직원이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징역 벌금 받으면 벌금형을 과한다. 여기까지 밑줄 그었잖아요. 그 세 줄이 이거라고. 그럼 이거 밑줄 그었어, 안 그었어? 그건 어디가 있어?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과실 책임 성격 나와 있어요? 네. 맨 밑에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감독 잘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이 면한다. 나와 있어요? 네. 이것이잖아요. 이거 양가로 2번. 선고되지 않는다. 뭘 잘하면? 감독을 잘하면. 몇 줄 보놨어요? 네. 오른쪽 첫째 줄까지. 그 다음에 이것은 밑줄 그었어, 안 그었어, 지금 이거? 이거 양가로 3번 내용이야. 동그라미 3번. 이건 동그라미 2번이네. 양가로가 아니라. 좋아. 무조건 좋아. 그렇죠. 다 좋아, 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어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본래 개공이 어느 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격사에 해당하면 필요에 취소해야 된다. 그 지문 있죠? 네. 그 지문이 맞았어, 틀렸어? 이제 맞단 말이 나와 지금 틀렸지. 자, 300만 원을 넣어야지. 자, 중개사법에 의하여 그 벌금형 앞에 300만 원 이상 넣으세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결격 사유가 되지. 그럼 300만 원 미만은 결격이 아니야. 무조건 벌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으면 결격 사유가 돼. 필요적 등록서 맞죠? 네. 그게 이제 원래 개공이고. 그러나 지금부터요. 고용인의 위법 행위로 무슨 규정을 적용받아?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중개사법에 의하여 여기도 300만 원 이상 넣어야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도 아니다.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300만 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야.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양벌 규정 때문에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벌금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걸 이제 문제를 나중에 문제 푸는 연습만 하면 돼. 이게 이제 이론 잡아놨으면 됐어. 이해되셨어요? 자, 끝.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61페이지. 양가로 4번. 제목이 뭐요? 아니, 4절. 인장 등록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다 해왔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판서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그으면서 할 테니까 책을 보세요. 자, 인장 등록은 거기 2번부터 보세요. 자, 양가로 1번 인장 등록 의무자 나와 있어요? 네. 모든 개공하고 소공 몇 줄 보세요. 중개인도 인장 등록 하는 거예요. 네. 계약서 쓰려면 다 있어야 되니까. 모든 개공하고 소공 몇 줄 보세요? 그러면 누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보존. 세 번째 보존 없다. 몇 줄 보세요. 거기만 몇 줄 그어놓으시면 돼. 소공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인장등록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시기가 여러분들이 자주 틀려.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줄 개공 소공은 언제까지 인장등록 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두 번째 줄 등록관청의 등록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것다 화살표 그어봐. 빈 여백으로. 등록 동그라미 치고 등록에다가 화살표 그었어요? 네. 적으세요. 전자문서에 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거라고. 전자문서에 한 등록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인장등록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전자문서에 한 등록 포함. 이렇게 적으세요. 전자문서로도 인장등록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적어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시점은 언제를 했어요? 등록 신청시라 그랬어요? 처분시라 그랬어요? 신청시. 네 번째 줄. 개공은 등록 신청시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 네. 예, 그래서 고용 신고서를 할지 등록 신청서에 날인난이 있어. 이해됐어요? 네. 자, 뒤에 넘어가세요. 자, 뒷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할 인장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줄. 자, 개인들. 개인 개공하고 소공이 있습니까? 네. 개인 개공이란 말은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을 말하죠? 네. 소공은 자,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뭐가 나타난 인장? 성명 동그라미. 가로 세로 크기가 각각 몇 미리 이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 된다. 체크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법인 개공 있어요? 네. 법인은 두 번째 줄 밑이거든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법인 동그라미. 그 법인 밑에다가 대표자 X 쳐서요. 대표자 인장은 그러면 틀려버려요. 대표자 인장을 등록을 한 게 아니라 누구 인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여기만 몇 줄. 근데 계속 밑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써도 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러면 대표자는 주로 어떤 인장을 보증을 해주겠어요? 책임자. 분사무소 대장은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법인 주사무소 대표자가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양가로 4번. 그러면 인장 등록은 어디로 가야 돼요? 등록관청에 가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서북구청장에 인장 등록해야 되죠? 첫째 줄 중간 등록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근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분사무소는 어디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두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있다 한다는 거. 무슨 사무소?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본 인장 등록 방법 첫째 줄. 개인하고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단어 밑줄보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 인장 등록 신고서 작성해갖고 제출하면 돼. 그럼 거기 규격에 맞는 인장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 이해되셨어요? 근데 다만 등록 신청서에도 날인난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고용신고서 있다 그랬죠? 네. 그때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띄워다 주면 돼. 인감증명서 제출로 뭐 한다? 가름한다. 그 말은 법인은 결국 인감이 등록이 되는 거야. 인감. 인감증명서 띄워다 주잖아요. 이게 인감이 등록이 돼서 그 인감을 써야 되고 개인들은 규격에 맞는 거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양갈 6번 보세요. 변경. 첫째 줄이다. 며칠이네 변경 등록? 며칠이네? 등록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럼 아까 같이 적어야지. 화살표 긋고. 전자문서에 한 등록 포함.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에 한 등록 포함. 변경 등록, 전자문서에 한 등록 포함. 적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큰 2번 등록인장 사용 나와 있어요? 네. 첫째 줄 밑줄 보세요. 개공하고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써야 된다. 무슨 인장을 써야 된다? 등록한 인장. 등록된 인장을 쓰라고 했죠. 그러면 2번에 인장을 사용할 문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 다 등록인장 써야 돼.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런 서식에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요. 등록인장. 3번하고 4번만 묶었어요. 양가로 3번, 4번. 묶었어요? 네. 소공이 날인할 서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인설명서하고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소공은 이 두 서식만 사장하고 같이 서면달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서식은 개공들이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예. 자, 정리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제재 나와 있어요?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인장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개공이 인장등록 업무 위반하면 무슨 정지? 서공이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서공이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서공이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서공이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서공이 위반하면? 그렇죠. 자, 벌칙이 재밌어. 여러분들 벌칙이 어렵다라는데 재밌어. 그렇죠? 재밌게 해봐. 재밌어. 재미없어? 그래. 말 잘 들어 좋아. 자, 166페이지. 이제 휴업하고 뭐가 나옵니까? 휴폐업. 이것도 내용 많지 않아요. 내용은 많지 않은데 시험은 꼭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꼼꼼하게 해야 돼요. 자, 판서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휴업하고 폐업은 일단 신고란 거 알아두셔야 돼요.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하거나 폐업 신고한다. 신고사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칠판 보세요. 그럼 몇 개월 초과 휴업할 때 신고해야 돼요? 3월 초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초과. 3월 초과 휴업할 때 신고하는 것이지 이상 할 때는 신고한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초과란 말은 3월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3개월 휴업할 때는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문만 닫으면 돼. 신고 X. 신고 안 하고도 휴업할 수 있고.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미리입니다. 미리. 자, 우리 과목에서 가장 빠른 기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지체 없이요. 사전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사전 신고.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그러면 신고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등록증 반납하겠어요? 등록증 반납하게 돼 있어요. 등록증 반납해서 언제까지? 미리. 등록증 반납해서 언제까지? 미리. 그럼 휴업도 언제까지? 미리. 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휴업도 언제까지? 미리. 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4번. 원본. 그러면 방문 신고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러면 전자문서로 되겠어요? 안 돼요. 왜? 등록증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전자문서 뭔서? X. 좋았어요. 자, 그러면 이 휴폐업 신고를 서북구에서 휴폐업 신고한 사람이 여러 개공인 신고 들어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걸 월별로 모아. 3월 달 걸 다 모아가지고 4월 10일까지 어디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돼. 그럼 오늘 통보사항 몇 군데 나왔어요? 3군데. 거의 다 배우고 갔네? 아까 6가지 중에서. 이 앞뒤에 등록중개보고 행정처분 배웠죠? 네. 아까 분사무소 설치신고 통보하라 그랬죠? 네. 사무소 이전할 때 통보하라 그랬죠? 네. 휴폐업할 때 통보하라 그랬죠? 네.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10일까지.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일단 이거 알아두셔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도 하나 있어요. 잘 들어봐. 개공이 갑자기 사망을 했어. 개공이 중개업 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어. 그럼 폐업 신고를 할까 말까? 맞다. 안 해도 돼? 아니 이제 휴업한데는 그렇다 치고 죽었으니까 뭐 휴업은 아닐 거고 폐업할 때 개공이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폐업 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면 누가 할까?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안 해도 돼?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 옛날에는 했어요. 한 10년 전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했어. 근데 지금은 그 규정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뭐 할 때? 사망했을 때는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망 신고하면 알아서 처리되겠죠? 근데 막상 이런 문제에 봉착해. 옛날에 10년 전에 나한테 배우신 분이 갑자기 전화 왔고, 그 사장이 개공이거든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대. 근데 자기가 뒤처리를 다 해줘요. 소공을 했으니까.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하는 거야. 그리고 전화가 와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사망할 때는 폐업 신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아서 처리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막상 지문 띄워놓으면 또 헷갈려. 개수 묻는 문제랄지 오익수 문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 다 한 문제 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사망시는 폐업 신고 안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 공부해야 돼요.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최대 몇 개월까지? 6개월. 근데 예의가 있죠?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휴업할 수도 있고 8개월 휴업할 수도 있고 9개월 휴업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사유가 있을 때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요? 여행 가는 거, 군대 가는 거, 치아 가는 거, 이에 준하는 사유. 뭐 비슷한 사유. 준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유. 이런 경우는 7개월 휴업할 수도 있고 8개월 휴업할 수도 있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휴업을 했다가 휴업 기간을 변경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변경은 주로 연장이겠죠? 네. 주로 연장입니다. 이것도 신고사항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미리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왜? 등록증 이미 반납해 놓은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연장이니까 전자문서 됩니다. 그럼 전자문서 된다는 걸 줄여서? 전자문서 5. 그렇지. 전자문서 5. 이제 잘 돌아간다. 전자문서 뭐다? 5. 전자문서 돼. 그럼 등록증 첨부해? 안 해? 안 해. 왜? 이미 반납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신고사항이라는 거 미리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변경은 여러 번 가능해요? 한 번만 가능해요? 여러 번 가능해요? 여러 번. 가능해요. 근데 몇 개월까지? 원래 몇 개월까지? 6개월. 6개월까지만 가능해. 3월 했다가 또 3월 하면 한 번밖에 못 하겠죠? 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러 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6개월 넘어서 가능해. 그러니까 변경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내에서만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넘어서도 가능하다. 횟수 제한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것은 무슨 신고? 재개업 또는 재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등록관청에도 이것도 신고사항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이때도 미리 합니다.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합해서? 3mm. 그렇지, 3mm. 미리. 사전 신고. 그러면 이제 재개 신고한 이유는 왜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죠. 등록증 반환. 언제까지 반환하죠?
즉시. 여기서 즉시란 말이 나와요.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 받아야지 등록금 개시하고 영업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는 전자문서 되겠어요? 네. 전자문서 돼? 네. 받아와야 되는데도? 네. 법에서 된다고 했어. 법에 된다 했으니까 알아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전자문서 된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 오 이렇게 표현해. 전자문서 뭐다? 오. 그럼 잘 봐봐. 처음에 6개월 휴업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영업을 하고 싶어서 재개 신고를 합니다. 재개 신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딱 끝나는 시점에서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여기서 해야 돼? 해야지. 재개 신고한 이유는 이거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재개 신고 안 하면 등록증 안 줘.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넘어서 혹시 하게 돼도 재개 신고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등록증 안 돌려줘. 그럼 등록증을 받아야지 개시하고 영업할 거 아니야. 그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정리되어 있죠? 그러면 보세요.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는 개공 신분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소를 없애버려도 됩니까?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는 이 앞주에 간판 철거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사무소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안 한다고 했어. 그럼 아까 우리가 휴업 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업무 정지는 안 되고. 휴업 기간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하면 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죠? 그럼 하나만 더.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뚫어지게 보면 내가 부끄러워서 안 돼. 그렇죠. 예, 여러 명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자, 전혀 안 부끄러운 것 같아. 자, 그러면 처음에 6개월 휴업을 했다가 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들죠. 여기서 보험이 딱 끝나버리네. 보험이.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하라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험 들어야 될까? 이 문제가 제기돼요. 자, 뒤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휴업 기간 중에 보험이 끝나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끝나기 전에 보험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들어야 될 것 같아? 자, 뒤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건 국토교통부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등록증 반납 해놨어, 안 해놨어? 중개업 해 못해. 그래서 이때는 보험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요건 해석이야. 이해되셨어요? 이건 중개업 안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들게 되면 보험료가 나가 안 나가? 나가요. 보험료 나갈 거 아니야. 이제 업무 개시 전까지 보험 들는데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만 더. 뭐 할 건 많네. 휴업이 그래서 관련된 게 많아.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사무소별로 분사무소가 휴업할 수가 있고 폐업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럼 주된 사무소 한다 그랬죠? 네. 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하겠어요? 신고 필증? 신고 필증. 그래,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휴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주된 사무소에다가. 끝났어요. 휴업 끝났다고.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또 업무 정지하고 비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등록 취소하고 비교 문제 나올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응용을 해서 문제가 또 만들어져. 이해됐어요? 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되니까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66페이지 양가로 1번 신고 대상 나와 있어요? 네.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걷는데 첫째 줄 3월 초과에다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이 아니라고. 이상 X 초과입니다. 초과란 말 3월이 안 들어갑니다. 넘어섰을 때 신고하는 거고.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를 했어요? 미리 동그라 미리 신고. 미리 신고한다는 말 사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밑줄 보세요. 법인은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재개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그 질문 있어요? 네. 법인은 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휴업 신고 방식은 두 번째 줄. 뭘 첨부해서? 등록증 첨부입니다. 원본이라고 적으세요. 원본 첨부하고
방문 신고만 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원본. 여기는 4번 하면 안 되지. 원본.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아까 휴업 신고할 때 법인은 분사무소는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 두 번째 줄 신고 필증.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신고 필증을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이거는 뭐 등록증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신고 필증이? 네, 그죠? 그 다음에 큰 2번 휴업기간 원칙 6개월 동그라미.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가 몇 개월? 6개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는 6개월이 끝이야. 있을 때는 이제 6개월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양가로 2번 A에 있어요? 네. 그 부득이한 사유 4가지 묶으세요. 요양, 입양, 치약, 준하는 사유. 이런 경우는 6개월 초과해서 할 수도 있고 연장도 6개월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기간 변경 신고 첫째 줄 중간에 보면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거기다가 미리라고 적어서 이거 같은 개념이에요. 미리 사전 신고. 만료되기 전에 변경 신고해서 변경 신고하라. 전자문서도 인정된다. 세 번째 줄 전자문서 된다고 적으세요. 변경은 전자문서 돼. 자, T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무슨 신고? 두 번째 줄 재개업 신고서에서 등록 미리 동그라미 미리 재개 신고한다. 언제까지 한다? 미리. 그리고 네 번째 줄 전자문서 된다고 나와 있죠. 이거 자주 틀려. 받아와야 되니까 안 된다 생각이 쉬운데 법에서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재개 신고 전자문서 돼. 안 되는 것은 휴피업만 안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보다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준다 했어요? 먼시 멍그라미 어떻게? 그렇지. 자, 큰 4번. 큰 4번 첫째 줄 후단. 이중 등록, 이중 수속 안 돼. 휴업 중에도 이중 등록, 이중 수속 안 돼. 왜? 개공 신문을 가지고 있죠? 네.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판 철거해도 안 되고 사무소 없애버려도 안 돼. 네. 휴업 기간 중에. 그리고 네 번째 줄 보면은 뭐 공동사용 승낙, 공동사무소 가능하고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도 가능하다.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세 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휴업기간 중에는 중요 업무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 업무 보장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일까지 재설정할 이유가 없고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재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거 맞죠? 네. 이거. 휴업기간 중에 보험이 만료됐을 때 재개신고할 때까지 재개신고하기 전까지는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재개신고할 때 이제 그때까지 들고 하면 돼요. 이때는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폐업은 휴업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나눠서 써 있고 나는 같이 묶어서 했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제절 양갈 2번 마지막 제절 분사무소만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이 지문. 법인은 분사무소별로 가능하다는 말 체크해놨어요? 네. 오른쪽.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폐업 신고서에 뭘 첨부? 등록증. 그리고 언제까지? 미리. 동그라미. 똑같죠? 휴업하고. 세 번째 줄 전자문서 안 된다. 똑같잖아요.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큰 3번 협회 통보 나와 있어요? 휴업, 폐업, 변경, 재개 신고 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고 나와 있죠? 통보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오늘 협회 통보 3가지 배웠죠? 네. 설치 신고 협회 통보, 사무소 이전 신고, 휴폐업 변경 재개 다 통보 사항이 들어있죠? 네. 그럼 이 앞주에 2개 하고 거의 다 했네. 거의 다 했어요. 네. 협회 통보 사항.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재, 휴폐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 과태료 사유. 1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해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 기억나요? 네.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위반해도 100만 원이야 과태료. 오늘 벌칙 2가지 확실히 기억하세요.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해도 100만 원.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위반해도 100만 원 과태료 사유. 그래서 그 배운 거 위주로 벌칙을 공부해 나가세요. 그래 이제 조금씩 해 나가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도 있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몇 개월 초과 휴업했어요? 6개월. 뭐 요양, 입양 없는데도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과태료가 아니라 등록까지 취소당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이다. 그래서 벌칙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으세요. 읽어. 자, 그러면 D페이 넘어가세요. 한 문제만 풀고 끝낼게요. 12번 문제. 12번 문제가 이제 OX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작년, 22의 기출 문제잖아요. OX 문제죠? 이 OX가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나와. 자, 그러면 휴업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어? OX? 휴업신고는 안 돼. 자, 법인 개공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OX. 오, 그렇지. 취약 부득이한 사유 맞죠? 그럼 6개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OX. O. 휴업기간 변경 미리 신고. O. 막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공부가 되면 그렇게 보여. 그 다음에 휴방 개공이 만료 후 재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처음입니까? 몇만 원이요? 과태료?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이요. 과태료.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하고 과태료는 어디서 부과해요? 다시 할게요. 벌금은 형벌이니까 법원에서 부과하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해. 행정기관. 이게 등록관청이 될 수도 있고 시도의사가 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도 있어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다 책을 덮네. 끝났단 말도 안 했는데. 좋았어요. 이런 현상을 미리. 아니, 그게 아니라 이심 전심 뭐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주에 중개계약 들어갈까요? 네. 결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